셀트리온 지난 금요일 플러스 1.59% 상승, 제약은 플러스 2.30%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장대 양봉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나름 저점 관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금요일 날도 아래 위로 꼬리가 있긴 합니다만 몸통이 있는 양봉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매수세의 힘이 강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거래량 역시 금요일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20억의 매수, 기관 투자가들이 217억의 매수를 보이면서 주도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주가 상승에 따라서 공매도는 31,397주로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자사주는 11,000주를 매수를 하면서 이제 남은 물량은 15만 5천여 주가 되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셀트리온보다 조금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이 23억 매수, 기관들은 17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7월 들어서 즉 지난주부터 주가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그동안의 예상대로 하반기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기대해도 좋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식시장 여건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즉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 금리의 움직임이 하향, 인하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그동안 금리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미국의 연준금리를 보시면은 2022년 2월에 0.25%에서요. 현재 5.50%까지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계속적인 동결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인하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FOMC 연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드 워치를 보시게 되면요. 먼저 날짜를 보시면 되죠. 2024년 7월 31일 날 미국의 FOMC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될 것이냐에 대한 시장 조사죠. 컨센서스와 비슷한 것인데요. 현재 금리가 5.25에서 5.50입니다. 이것을 유지 즉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 예상이 92.2%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 미국의 FOMC가 열리는 7월 31일 날 결정되는 금리는 동결일 가능성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다음 7월 31일 다음으로 열리는 FOMC는 미국 시간으로 9월 18일입니다. 요때에 대한 확률 전망치를 보시게 되면요. 그대로 동결시키겠다는 전망은 22.1%에 불과한 반면에 한 단계 인하를 해서 5.0에서 5.25%로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72%의 확률이죠. 따라서 9월 18일 FOMC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시장의 전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금리 동결 이런 부분들이 다음 미국 FOMC인 7월 31일까지 동결로 이어지고 그 다음인 9월 18일 FOMC에서는 인하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9월 18일 열리는 FOMC에 대한 금리의 전망 부분들이 한 달 전인 6월 6일만 해도 55.37%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은요 71.97%까지 인하 전망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9월 FOMC에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률이 높아진 것이죠. 따라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9월 FOMC 이후 11월 그리고 12월 이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전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11월 7일 날 미국 FOMC에서 금리를 5.0에서 5.25%니까 9월 달에 인하한 다음에 11월 달에는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50.9%죠. 한 단계 더 인하해서 4.75에서 5.00으로 인하한다는 전망도 33.8%가 되는 것이고요. 12월 FOMC에서는 4.75에서 5.00으로 한 번 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47.3%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에서 보는 컨센서스는 9월 달에 한 단계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11월 달에는
한 번 더 내릴 가능성보다는 한 번 내린 상태에서 동결을 하고 12월 달 가서 한 단계 더 인하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높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9월 달 한 번 인하, 그리고 12월 달 인하,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했던 미국의 금리, 그리고 작년 하반기 이후 7차례의 금리 동결이었거든요. 그 다음 7월 말에도 동결, 그 다음 9월 달부터는 인하다, 이런 측면이죠. 금리의 추세가 이제는 상승, 그리고 횡보해서 하락, 인하 쪽으로 전환될 시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측면으로 흐름을 잡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당연히 바뀐다는 측면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금리 인하 쪽에 초점을 맞추는 시장의 주도주의 변화 가능성도 앞으로 있을 것이란 것을 우리는 미리 현 시점에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서 기존의 현재까지의 주도주 맥락군과 또한 새로운 주도주군들의 등장, 이런 것이 혼재되는 과정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시장 전체의 중요한 변수인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은 바뀐다, 이런 측면이 첫째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셀트리온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펀더멘탈, 실적 측면이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반기 진펜트라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죠. 이것은 모멘텀과 또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즉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은 진펜트라에게 있어서는 PBM의 두 번째 등재 이야기가 중요한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CVS 쪽이나 옵텀 RX 쪽에 등재 이야기가 7월 중에는 나올 가능성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실적과 연관되는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 있어서도 PBM 쪽에 보험이 환급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매출이 숫자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환자 수를 늘리는, 즉 처방을 가속화하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고 실제적으로 가동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처방 환자 수가 하반기 가면서 크게 늘어나죠. 보험 환급금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실적 또한 계속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최근 나온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진펜트라의 올해 매출액을 2880억으로 보고 있고요. 유럽에서의 램시마 에셋이,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부분들도 올해 들어선 실적 증가가 예상이 되고, 또한 올해 들어서 신제품인 옴니클로, 그리고 스테키마, 악템너 쪽의 시밀라, 이런 부분들도 신규 매출이 발생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는요 7월 5일 현재 매출액은 3조 5292억이 돼 있는 것이고요. 영업이익도 6670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주가, 목표주가는 24만 6250원으로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고, 따라서 금리, 실적, 모멘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고민이 되는 것은 수급적인 측면이죠. 즉 외국인들이 안 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금요일 외국인들은 소폭으로 매수로 전환을 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왜 안 살까, 이렇게 되는데요. 크게 고민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 박스권 국면에서는 기관 투자가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인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누적으로 외국인들은 29만 주의 매도,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이 62만 주의 매수를 보입니다.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 골고루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게 되면 더욱더 탄력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는데요. 그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지난 6월달 보시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는 4조 6천억의 매수를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으로 수급이 외국인 쪽이 몰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올 상반기에 외국인들은 어떤 업종을 주로 샀느냐, 이런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상반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업종 개념에서 밸류업과 관련돼서 보험, 은행, 자동차를 많이 샀고,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는 반도체, 기계조선, 화장품을 많이 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하반기 가면서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금리의 변화라는 측면이죠. 금리 인하에 따라서 기존의 주도주가 완전히 바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존의 주도주 맥락군들이 그동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는 이익을 챙기면서 그 자금으로 시장 변화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실적이 펀더멘탈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러한 업종으로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이죠.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은 변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즉 매수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건강관리 부분을 보시면요. 5월 달에 매도 규모가 가장 많았고요. 6월 달에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7월 달에는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루한 이 박스권에서의 상향 돌파, 이 가능성은 시간의 문제이다. 그 시간은 점차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시장 전체적인 여건의 변화, 금리 인하 쪽으로 바뀐다는 측면. 두 번째로는 셀트리온의 실적,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있고 이것이 가시화되기 시작을 했다는 측면. 세 번째로 진펜트라의 두 번째 PBM 등재 모멘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수급인데요. 수급도 시간이 지나면서 외국인도 가세 이런 측면으로 바뀔 가능성이죠. 이러한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박스권의 상향 돌파,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작년 1단 상승 이후 그동안의 조정 과정, 이제 2단 상승이 출발 시점에 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약간의 흔들림,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기회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